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대신 경부선 철도를 이용한 서울 직통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충청권 상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서울 직통 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부선 철도 내판역에서 세종 정부청사 사이 8km를 새로 놓아 옛 새마을급인 ITX를 운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역까지 1시간 20분대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송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그냥 세종시 중심에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오송에서 갈아타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감안해도 서비스가 이게 더 나은 거죠. 환승도 안 해도 되고. 세종시는 이 같은 국철 연결안을 KTX 세종역 대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국토부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북으로서는 우선 세종시가 추진해온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충북과 세종, 대전이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KTX 오송역 이용객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사업 내용과 충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다음 주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국철 연결 방안이 KTX 세종역 신설에 따른 갈등을 피하고 충청권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달 문화의 날에는 영화나 공연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의 날에는 각종 공연과 대형 영화관에서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의 날이자 성탄절인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개 대형 영화관이 모두 기존 문화의 날 할인을 하루 미뤄 진행한다고 공지한 겁니다. 이른바 성탄절 대목을 놓치기가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수요일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을 못 받아서 크리스마스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날 할인 행사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25일이 크리스마스고 26일이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행사를 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참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영화관에서도 이런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그런 상황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이 25일이다 보니까 날짜를 좀 바꿔서 다음 날로 이렇게. 휴일과 겹친 문화의 날은 2019년에 단 하루. 모처럼 만에 성탄휴일. 영화관을 찾을 관람객들에게 대형 영화관의 야박한 인심은 아쉽기만 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공간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는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에서 놀이시설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탁 트인 공간, 미끄럼틀부터 소꿉놀이까지 다양한 놀이기구 사이에서 아이들이 놀이 산매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웬만한 실내 놀이터 못지않은 이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방치된 교회 지하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는데 신자가 아니어도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즈 카페를 가려면 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엄마로서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하죠. 네, 이렇게 좋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연 건 지난해 12월. 청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에 교회에 방치된 공간을 실내 놀이터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놀이시설뿐 아니라 공동육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1년 새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 만점입니다.
구별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의 공간입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종교를 떠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교회당 실내 놀이터. 아이랑 부모가 함께 찾아오는 지역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경제가 전국 대비 4% 목표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2020년 4% 달성은 요원해졌지만 단 한 번의 후퇴 없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점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 경제 전국 4% 실현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충청북도는 4% 충북 경제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충북 경제 4%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충북인의 자존심이 달린 정서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충북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15년 55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65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초반대에서 지난해 3.63%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초 목표한 2020년 4% 달성은 사실상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전북은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지만 경제 비중은 2.6%밖에 되지 않고 저희 충북은 경제 비중이 3.63%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한 건 GRDP 증가세에 가속도를 붙이는 일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년간 기업 3,000개가 증가한 게 경제 성장에 미끄럼이 됐다며 수출 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 2,000개 기업이 수출을 230억 불을 견인했는데 그 2,000개 기업 말고 새로운 2,000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충북 경제의 전국 비중이 오는 2022년쯤 4%에 도달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네, 지금으로선 본선은 차차 생각할 문제고 당의 공천장을 받기 위한 경선 경쟁률이 8대 1인 곳이 있습니다. 충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본선이 녹록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철도국장과 교통물류실장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고 지방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는 모범 사례를 고향 충주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성훈 중앙예술원장도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사 발굴하고 관광 인프라 발굴하고 충주에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를 메인 센터로 삼아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우건도 전 시장도 경선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국대 의전원 등 굵직한 지역 현안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온 냉정섭 지역위원장도 조만간 공식 출마합니다. 또한 강성우 전 충주시 중소상인연합회 사무국장과 박지우 전 충청북도 서울사무소장, 한창희 전 충주시장도 자천타천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박영태 전 파출소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본선이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종배 현 의원의 지지 기반이 단단한 데다가 지난 2010년 이후 보수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상당구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모선 경찰청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중부 3군의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 출신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가보지 않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보려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이장섭 부지사와 손창환 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공항 여객청사에서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달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97년 4월 개항한 청주공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77만 4천여 명이 이용해 올해 말이면 개항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공항은 대만 타이베이, 중국 장자제 등 14개 국제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는 1년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신입생에게만 주던 중원대 기숙사비를 전 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9회 충북 도민대상 시상식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규 보람동산 이사장이 지역사회 부문에, 충북문화원연합회 윤기현 회장, 이중근 전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각각 문화체육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유신 청주시 로컬푸드협회장이 산업경제 부문에, 김기명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선행봉사상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수상했습니다. 2019 충북체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경기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도 부문 대상은 복싱 김성일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일신 여중 핸드볼팀이 단체상을 수상했고 CJB 박원 기자 등 5명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시대 독서왕으로 불리는 백곡 김득신 문학관이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서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득신 문학관은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상설 전시실과 수장고, 문예 배움실과 다목적 휴게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인접한 군립도서관과 통로를 이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대 박호표 부총장이 저희 CJB를 방문해 차천수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월급에서 우수리를 모아 마련한 불이웃 돕기 성금 692만 2,834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분평 주공 5단지 아파트 입주자 1동, 청주 분평 주공 7단지 아파트 입주자 1동이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탑동 이창호 바르게 살기 위원장, 진천 광해원 농공단지 기업체 협의회에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산남동 태영유통, 청주 탑동 메디팜 세안약국, 청주 탑동 삼덕아파트 주민 1동이 각각 10만 원, 청주 산남동 송정헌, 청주 산남동 34통 부녀회, 청주 탑동 소망아파트 나동 주민 1동이 각각 5만 원, 청주 산남동 송창숙 씨 2만 원, 청주 만수초 6학년 김서연 학생이 13,540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충북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와 충주 영하 4도, 보은 영하 7도 등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7도, 괴산 8도 등 7도에서 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에 청주시 복대동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복대동에 내린 눈은 수증기 결빙 때문이라고 매우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